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댓글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친구 중에 벌이가 제일 적은 친구가 옷도 제일 많이 사고 여행도 제일 자주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돈 없는 사람들이 왜 돈을 더 많이 쓸까? 이게 좀 보면 박봉인 분들이 돈을 못 모은 이유가 월급이 적어가지고 돈을 못 모는 것도 있지만요. 생각보다 씀씀이가 해프입니다. 박봉인 분들이. 월급 200 이하 받는 분들. 사실 남자와 여자분들이 박봉이 월급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제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자분들도 뭐냐면 여자분들이 보통 200에서 250 사이 월급 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남자들이 보통 결혼 시장에 나왔을 경우 여자의 이제 그 모은 돈을 봤을 경우에 굉장히 허탈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 결혼 많이 깨지잖아. 왜냐? 군대도 안 가는데 사회생활 했을 텐데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썼길래 돈이 이거밖에 없냐? 이런 경제관념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 이 사람한테 경제권을 맡기면 내가 힘들게 벌어난 돈을 다 쓸 거 아니냐? 거기니 뭐세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여자분들 경제관념 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이제 결혼을 깨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근데 이게 사실 남자분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의 경우가 상당히 많아. 여자분들이 벌이가 적은데 그 벌이가 적기 때문에 돈을 못 모은다기보다는 어차피 벌이가 적어서 이 돈 모아봤자 얼마 안 된다. 이 돈 모아봤자 푼돈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돈을 못 모은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아. 벌이가 적은 사람이 돈이 안 모으면 미래 대비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로? 남자나 여자나? 그렇다고 뭐 투잡할 것도 아니잖아. 뭐 벌이가 적으면 뭐 일찍 퇴근하면 저녁에 나가서 일을 하다든가 주말에 나가서 뭘 하다든가. 근데 그것도 여러분 N작 같은 것도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 한해서 하는 거지. 뭐 잠깐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수년 동안 계속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두 번 해봤다가 몸이 축나는 거 느껴져가지고 대부분 그만둬버려요. 보는만 한다거나. 특히 여자분들은 이 N잡 하는 게 더 힘들어, 상대적으로. 체력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조리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이 적다고 해서 돈을 더 모아야 돼. 더 아껴야 되거든요. 없는 사람이 더 아끼는 게 맞아요. 근데 더 못 아끼는 경우가 더 많아. 돈 더 많이 써. 없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보통 벌이가 작은 일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무심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거. 무심한 일.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서비스 많이 하는. 서비스 하면 갑질 많이 시달리거든요. 뭐 이런 걸 무시당해. 뭐 물건 가지고 무시하는 경우 있지만 니도 얼마 번다 그래. 뭐 돈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까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일하다 보면. 그래서 아마 이런 스트레스를 여자분들은 아마 소비로 해소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먹는 걸 해소한다거나. 뭐 소비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소비 단가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지. 내 능력이 차지도 않는 것들을 많이 산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좀 벌이가 적으면 더 독하게 돈을 모아야 돼요. 더 독하게. 좀 메타인지 해야 됩니다. 나는 벌이가 적기 때문에 세금 떼고 나서 이 정도 돈밖에 안 남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쓰면 난 돈을 못 모은다. 돈을 못 모은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소비하면 난 답이 없다.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 많지가 않아. 그런 분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 소득 편차에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수록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아요.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소득이 그냥 단순히 액수의 차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멘탈과 자존감까지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문직으로 하는 것도 만약 전문직이 한 월급 한 200 이상, 200 이하로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존감 높을까요? 그 직업 가진 분들이. 보통 전문직 분들이 자존감이 높잖아요. 전문직이 막 세후 300도 안 돼. 그럼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그 이상 돈을 버니까 월급쟁이 중에 상위권에 어떤 랭크되는 돈을 버니까
이 자존감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대체로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이 자존감 떨어진 것을 소비로 해소해요. 소비로. 내가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날 무시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소비로 해소합니다. 문제는 그런 소비로 해소해도 내 떨어진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자존감의 원인 해결이 잘못됐어요. 자존감이 뭐냐 하면 스스로 높이죠. 느낄감.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게 보는 마인드가 자존감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자존감이 아니야. 이미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데 물건 몇 개 산다고 해서 그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의 차이면 누가 날 무시하더라도 괜찮아.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남들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돈 얼마 더 쥐어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일하는 건데 나한테 맞게 사는 건데 약간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자긍심을 가지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80%는 자기 분수 모릅니다. 남들 다들 하니까 뒤처짓고 조바심 나서 따라간 애들이 태반이죠. 눈치 보느라 지 혼자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입니다. 지 분수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삽시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80% 자기 분수 모른다. 이 자기 분수가 요즘엔 자기 분수 안 부르고 뭐라 부릅니까? 메타인지라 부르요. 메타인지. 여러분 자기 분수 많아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분수 많아도. 내 위치만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맞게 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자기 분수에 맞게 살면 굉장히 비참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논리로 얘기하냐면 야, 돈 없는 사람은 샤넬백도 가지면 안 돼? 야, 서민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여행도 못 가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해. 네. 되게 약간 피해의식 느낀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 아니 월급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여행도 못 가요? 물건도 못 삽니까? 우리가 그리 만만해 보여?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나이 거릴수록 성향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 돈 없고 백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맛있는 것도 못 먹습니까? 좋은 물건도 못 사나요? 오히려 이런 감성적으로 합리화시켜버리죠. 요즘 세상은. 참 말이 안 되는 세상이죠, 이게. 자기 분수를 알면서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젊은이들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다수의 문제는요. 특히 금전적인 문제는 대부분 이 자기 분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B2 같은 것도 그렇잖아. 빚내서 투자할 거면 처음부터 하면 안 돼. B2가 문제가 뭐냐 하면 빚 내는 것만 생각하지 빚 내서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분수를 알았으면 그렇게 연끌 B2에 막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지 않았겠죠. 자기 분수를 알았으면 돈 없는 사람이 그 해외여행을 많이 가지 않았겠지. 자기 분수를 알았으면 그렇게 신용카드를 마음껏 사용하지 않았겠죠. 자기 분수를 알았으면 그렇게 오라이브로 외제차를 덜컥 구입하지는 않았겠죠. 자기 분수를 알았으면 돈 없는 나이든 여자가 결혼시장에 들어와서 돈 많은 남자를 낚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자기 분수를 알았으면. 대부분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이 대비를 해보면 대부분이 메타인지 자기 분수하고 연관이 돼 있어,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냐면 자기 분수대로 살면 잘 극복하고 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자기 분수대로 산다는 게 이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자기 분수대로 살려고 하면 사실 남들한테 핀잔을 많이 들어야 돼. 구박도 많이 듣고 견제도 많이 당해야 돼요. 왜냐,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 분수대로 살기 힘들 거야.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민감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그 또래애들 어울리잖아. 그러면 또래들이 막 물건 같은 거 사놨다고 하면 자랑할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커피 마시면서 나 이번에 산 거다? 이쁘지? 하면서 너 그거 샀어? 나 이거 샀는데? 하면서 자랑하면 야 너는 뭐 없어? 하면 나 없어. 너 왜 안 사? 아니 나는 우리 집 형편도 그렇고
그거 사면 돈도 못 모을 것 같아가지고. 야, 별 걱정을 다 한다. 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니? 야, 이거 안 사면 요즘 모임에도 안 껴져. 그리고 이거 없으면 남자한테 어필 못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여자들 부추기잖아. 맞죠? 구슬리죠. 그래서 뭔가 이제 분수대로 산다고 하면 뭔가 어떤 주변 또래 분들의 어떤 그런 좀 구박이나 아니면 좀 멸시를 좀 당해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 이게 더 심해. 남자분들은 그냥 없으면 아 그래 뭐 너 그래 살아라 하는데 여자분들은 좀 이런 거를 좀 괄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괄시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너는 그냥 뭐 그렇게 살아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여자 아 너는 왜 그렇게 살려고 하니? 그러니까 뭐 같이 놀 수 있겠니? 야, 앞으로 쟤 부르지 마라. 뭐야 도대체? 약간 왕따 시키잖아.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 두 점이 있어. 뭐냐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남녀공학이나 여중여고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게 있어. 뭐냐면 내가 여자들 부리에서 그 레벨에 맞는 어떤 물건을 사지 않으면 왕따를 당한다.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약간 여자들 세계에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 이 공감하십니까? 조진관님. 그래서 없어도 뭔가 그 어떤 구색을 맞춰야 된다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능력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면 되는 건데 사실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여기에 더 많이 매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돈 없고 능력 안 되는데 뭔가 그 친구들하고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궁예지책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안 좋아지는 거야. 돈이 있는 사람은 그게 되지만 돈 없는 사람은 버겁잖아 이게. 한번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그게 기본 메타가 돼가지고 그 수준 이하로 가질 않잖아 이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너 누구 만나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나? 나 남친 뭐 누구 만나고 있지. 그래 한번 얘기해봐. 누구 만나니. 코치코치 물어.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일반 회사녀요. 얼마 버니까 하면 나 얼마 버는지 안 물어봤는데 그러면 야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만나니? 남자 얼마 버는지 아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아직 뭐 깊은 관계도 아니고 나중에 뭐 차차 알게 되겠지. 좋은 회사 아니구나. 남자 다니는 회사 좋은 회사 아니구나. 뭐 중소기업 같은데. 야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 왜 만나니? 네가 격 떨어지게. 그런 남자 있으면 적당히 얻어먹고 좀 시증나면 갈아태우든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죠, 저 인간이. 아니, 저 인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약간 편력을 과시하는 거 있잖아. 내가 이런 선물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는 거. 그거 진짜 없어 보이는 건데 그게. 역으로 따지면 그만큼 벗겨먹는 거잖아 그게. 자기는 그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만큼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해달라고 졸라가지고 받아먹는 거잖아. 그게 능력이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거지근성이야 거지근성. 근데 그거를 꼭 여자들 있는 부지에서 내가 이만큼 예쁘고 먹히기 때문에 난 이 정도 받는다. 너희들은 그거 못 받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남친한테 받아본 적 없는데 그러면 야 그런 남자 왜 만나? 그런 남자 왜 만나냐고. 야 차고 다른 사람 만나. 야, 니 같은 애들 있으니까 자꾸 남자들이 싸게 치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오히려 망치게 하는 거야 진짜 망치게 하는 거야 진짜로. 여자분들 아셔야 돼. 이거 진짜 여자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뭔가 남성 편력을 이용해서 뭔가 선물 받는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모임에서 촉출을 해야 되는 1순위야.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오면 안 되는 사람. 진짜로. 뭔가 누구한테 얻어먹고 남자한테 뭔가 받았다는 것을 뭐 무용담처럼 얘기하고 뭐 여자가 이 정도는 해야 돼. 여자는 이 정도 받아야 된다. 뭔가 아니면 이 정도 안 해주면 남자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늘상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바로 촉출해야 돼요. 다음부터 나오게 하면 안 돼. 아니면 따로 모인다거나. 진짜예요. 아니면 본인이 그 모임 빠진다거나. 그런 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나이 먹어서도 보통 결혼 못 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잖아. 정착 못 해가지고. 아무튼 자기 문서를 아는 거 중요해요. 자기 문서만 알아도 이 대한민국 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잘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분수를 아는 게 참 여러 가지 고난이 따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사는 것을 좀 용납하지 않아요. 특히 남자보다 여자분이 더 힘들 거야. 여자분들 자기 분수를 사는 분들 존경해줘야 돼. 존중해줘야 됩니다. 남자분들. 자기 벌이에 맞게 사치 부리지 않고 사는 분들 좀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분들이 좀 힘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여자들 세계에서 자기 분수대로 메타인지에 사는 게 쉽지 않아, 이게. 특히 여초 사회는 더더욱도. 여자분들 아셔야 돼. 여자분들 본인 능력, 자기 본인 벌이대로 소비 습관 맞춰 사는 거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힘든 결혼 시장에서 뚫고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